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청원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며칠 전에 이제 서울시 청원경찰 공고가 떴었는데, 이어서 이제 해양수산부 청원경찰도 떴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거의 매해 한 번씩은 채용을 하는데, 각 주관처가 각 지방지청별로 채용을 하죠. 일단 내용을 좀 보자면은, 지금 이제 공고 중이다라고 팜업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점으로 공고는 다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한 35명 정도 채용하는 것 같은데 구분해서 국립수산과학원, 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채용을 합니다. 필기 일정은 다 똑같아요. 전국이 동시에 같은 시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수산과학원 문제가 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 게 아니야. 다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내용적으로 보자면 국립수산과학원은 거주지 제한이 없이 3명으로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6명, 목포는 3명, 경기 당진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지 제한이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2명, 포항은 5명, 그리고 장애인 별도로 1명, 그리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1명, 그리고 우리 장애 쪽으로 또 1명을 채용을 하고요. 울산은 1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그리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명, 동해지방이 좀 요번에 많이 뽑는 것 같더라고요. 동해가 좀 뭐 한동안 또 채용이 없었던 적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요번에 10명을 채용을 합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어찌됐건 해양수산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양수산부 청원경찰로 통칭해서 부르기는 하는데 필기 시험 그 준비해야 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러프해요. 그래서 뭐 한 2주, 3주 공부했다 해가지고 한 분들도 만점 받았다 하는 분들도 꽤나 나오기 때문에 뭐 공부하는 도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다른 그 청원경찰에 비해서 해양수산부 청원경찰은 조금은 특이한데 내용을 좀 보자면은 이렇게 되죠. 어찌됐건 적부 판결에 해당하는 서류 전형은 있어요. 서류 전형은 있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체력 시험 있죠. 그거로 별도로 이 국민 체력 100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체력 등급이 2등급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국민 체력 100이라고 했을 때 총 3가지 등급이 있어요. 물론 이제 등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3등급은 거의 운동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2등급은 그냥 노멀한 사람, 그 나이 때에 그냥 노멀하구나. 요건 거고 1등급은 운동 잘하시네. 어유 윗몸 일으키기 잘하시네. 요게 1등급이 되는 거고 등 외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거의 청원경찰 준비하는 분들은 등에 받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죠? 3등급도 없는 것 같아. 대부분 1등급이고, 그죠? 근데 2등급만 돼도 합격은 되는데 요게 이제 그러면 나는 2등급만 됐으니까 뭐 별도로 체력 준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나중에 최종 면접을 볼 때 물론 면접 우수자가 최종 합격이 됩니다만은 해당되는 내용에서 필기 점수 만약에 동점이 나와 면접 점수가 동점이야 그러면 필기 점수가 높은 사람을 채용한다는 소리고 그것도 동점이야 그러면은 체력 점수가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체력도 동점이야 그럼 고령자 뽑는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체력 관련 같은 경우에도 뭐 청원경찰 준비하는 분들은 체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은 시험 보기 전까지도 뭐 인증하기 전까지는 계속 체력 준비는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건 국민 체력 100으로 2등급 이상이면 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죠. 우리 청원경찰법, 항만보안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해서 1.3배수 채용이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 제일 많이 뽑는 요번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같은 경우에는 1.3배수니까 한 13명. 근데 만약에 동점자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4명, 15명 정도가 필기해서 합격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최종 면접에서 면접 우수자가 합격이 되게 되는데 뭐 그거에 맞춰진 우리가 면접 강의도 물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보자면은 자, 요겁니다. 자, 어디 봅니다. 어디. 자, 해당되는 내용에서 과목이 조금 특수성이 있어요.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보통 청원경찰을 준비하는 다른 여러 지자체라든지 우리 주관처와 관련해서 뭐 일반 상식이 들어간다. 국어가 들어간다. 뭐 한국사가 들어간다. 이런 데가 좀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민간경비론 정도 들어가는 건데 우리 이제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목 다 빼고 우리가 이제 실제 실무에 필요한 그 과목들만 쏙쏙 들어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30문항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한 과목으로 치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목에서는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 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20문항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국제 항해 선박은 또 제외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박 종사자는 아니니까, 그죠? 항만 종사자니까.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요거를 쉬는 시간 없이 50분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각 과목에 대한 점수는 5점으로 배점을 해서 문항별로, 그래서 1과목은 100점, 뭐 2과목도 100점으로 환산을 한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예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해양수산부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이게 뭐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뭐 어차피 청원경찰 준비하는 분들은 경쟁률이 공무원처럼 막 몇백 대 일 되지는 않지만 뭐 기본적으로 그래도 10대 1, 15대 1 정도는 나오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경쟁률이 아니라 합격선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 이 시험 과목이 다른 우리 지자체에서 보는 이 청원경찰보다는 공부해야 되는 분량 자체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몇 점을 맞아야 되느냐? 몇 점을 맞아야 되느냐?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합격선 자체가 물론 각 주관처마다 좀 다릅니다. 뭐 일부 주관처 우리 작년에 봤던 데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군산이 조금 합격이 쉬워서 합격선이 70점대가 나온 그 주관처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91, 2점 정도는 나와요. 합격선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을 때는 95점 정도는 그냥 잡아버리는 게 좋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설마요?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 분들하고 경기도 분들이 시험 볼 수 있는 데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한 명을 뽑았어. 그거에 대한 합격선이 이건 발표를 안 해. 죄송해요. 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명하고 장애 1명을 뽑았는데 전남호와 광주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합격선을 들어가 보니까 자, 여기 봅니다. 95.83점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것만 보면 사람들이 장애도 85점이고 일반 전형도 95점이면 엄청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우리 다른 주관처도 다 이렇습니다. 91점, 95점 다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을 때 어설프게 80몇 점 잡으면 안 돼요. 특히나 이 청원경찰법, 항만보안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경우에는 한 3주 공부해서 그냥 만점 맞는 거야. 실수해서 한 문제 틀리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범위 자체도 좀 슬림하게 나와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이 그냥 교재 가지고 혼자 독학을 하다가 혹은 이제 자격증 강의 있죠. 자격증 강의를 뭐 아름아름 이제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은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잖아. 경비지도사 같은 거. 그쪽을 통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 시험을 도전한다? 그럼 조금 어려워.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에듀피디에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이 조금은 다른 사이트보다는 조금은 양 자체가 좀 많기는 해요. 뭐 별하별 특강도 있고 뭐 심화 특강도 있고 무슨 모의고사 특강도 있고. 근데 이 내용 자체가 합격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이 정도 깊이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시험장에 갔을 때 보통 이제 문제가 쉬운 것도 있고 평이한 것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잖아요. 어중간하게 조금 그냥 평이하게 나온 것까지 다 맞춰서 한 80점 정도 선생님 저희가 맞았습니다. 80점 정도 맞았습니다. 이 시험 떨어지는 거야. 어차피 이 해양수산부를 뭐 한 1년, 2년 잡고 공부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는 분들도 대부분 다 한 달 만에 합격했어요. 2달 만에 합격했어요. 뭐 짧은 분들은 3주. 막 이래. 근데 그분들이 어차피 이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몇 점을 맞아야 돼? 95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의 뭐 실수해서 뭐 한 문제 정도 틀리는 거. 요렇게 목표를 잡으시는 게 좋고 당연히 그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주 공부했는데 그게 된다고? 이게 된다니까, 이게 2023년도도 그랬고, 22년도도 그랬고, 계속 똑같이 얘기를 해요. 다른 우리 주관처,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공고 나왔던 서울시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때 합격선이 70점대였어. 70 몇 점이었어? 한 1점인가 2점인가? 그거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거기는 문제가 어려운 과목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요거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공부하면 거의 뭐 90점 이상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만약에 내가 한 선생님 85점 맞았는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게 아니야. 공부를 안 한 거야 제대로.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합격선만 넘어서는 또 안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점자 같은 경우에는 필기 점수가 높은 사람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꼭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아까쯤에 이제 합격선을 발표가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각 그 주관처에서 합격선을 발표를 안 하는 데도 있거든. 그건 뭐 지네들 마음이 있고 뭐 어떡하겠어. 그죠? 어찌됐건 해양수산부로 딱 들어가 보면 내용적으로 요 커리큘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딱 보면은 일단 자기소개서부터 해양수산부 OT, 뭐 청원경찰 기초입문부터 청원경찰법,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것도 두 개나 있는 거예요. 두 개나.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다른 주관처에서 보는 한국사라든지 국어라든지 이거에 뭐 3분의 1도 아니야. 한 10분의 1 될까 말까 해요. 양으로 따졌을 때, 공부해야 되는 양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선생님 왜 교수님을 두 명이나, 두 분이나 강의를 합니까? 고득점 맞을 수 있도록 다른 각도의 다른 전문가 분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두 분 중에 어떤 걸 공부하면 됩니까? 뭐 속편하게 얘기하려면 두 분 중에 마음에 드시는 분 공부하면 됩니다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두 분 다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이분은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하는구나. 그럼 그것도 공부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항만보안 당연히 있고요. 항만보안도 두 분이 있죠. 그죠? 항만보안. 송광호 교수님하고 강영진 교수님이랑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특별히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도 보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보는 면접이랑 조금 궤가 다른 게 항만에서 근무를 여러분들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무슨 항, 무슨 항 이런 데서.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맞춰져 있는 면접 상식 강의도 따로 제가 찍어놨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청원경찰에는 하든 도움이 안 돼. 딱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은 보통 무슨 항보안공사라든지 뭐 유명하게는 부산항보안공사 있죠? 그쪽 아니면 해양수산부에 맞춰져 있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우리 청원경찰 면접 강의가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 청원경찰 뭐 면접에 대한 팁부터 뭐 청원경찰 관련해서 뭐 의미야 직무 자세 실제로 물어보는 질문은 어떤 식으로 되고 뭐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항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항만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이 시험을 그래 계약직인데 이제는 내가 정규직으로 아예 그냥 청원경찰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런 분들이 그렇다면 굳이 안 봐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세콤에서 근무했던 사람, 나 그냥 최대생이다. 내가 지금 청원경찰로 처음 준비해 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면 무조건 면접 보기 전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들 쭉 있고 그리고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요거는 이 기출은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은 기출이 비공개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기출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 경비지도사 기출을 별도로 돈 주고 사서 또 수강을 하니 강의를 보니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러지 말고 그냥 무료로 오픈을 해보자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출은 해양수산부 기출은 아니에요. 그건 없어 우리나라에 어디에도.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비지도사 기출이 조금 쉬워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 여기까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이제 모르겠어. 어떤 제가 영상을 보니까 다른 학원인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 너무 쉽고 80점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팩트만 딱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를 80점으로 잡으면 절대 안 되고 이 시험은 다른 주관처는 그런 데 많아. 근데 이 시험은 원체 이제 준비해야 되는 과목 자체가 슬림하다 보니까 한 95점 넘어서 100점 만점을 하는 것도 목표를 잡으셔야 되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 에듀피디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